오늘 이제 기술료 제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R&D 현장에서 이 기술료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트리에서 이제 기술 사업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화 본부라는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R&D 사업화 센터, 지식재산 경영부, 중소기업 협력부에서 이제 애트리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업체한테 이전하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화 본부라는 조직으로 저희가 한 총 100명 정도 되는 조직이고요. 예산은 연간 한 480억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략히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IP를 창출하고 그 IP를 이제 관리하고요. 그 IP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 마케팅을 하고 이전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창업 또 나중에 이제 사후 지원까지 이제 쭉 이제 플랫폼이 돌아가는데 요즘 여기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IP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체가 그거를 받아가 가지고 기술이 사업화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완성해주는 그 추가 R&D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파견 가서 업체한테 그런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수시로 애로 기술 부분 나타나면 그런 거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걸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료 중에서 이제는 나머지 이제 50% 정도 발명자들 보상해주고 남는 그런 돈이 사실은 이런 데에 사실 운영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세스가 이제 계략적으로는 연구 개발하고 기술 이전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업체랑 기술 이전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필요하면 뭐 기술료를 징수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술 이전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요거는 뭐냐면 저희 출연연들이 많은 기술 이전을 합니다.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가 연간 한 350건 정도 평균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 350건 정도가 모두 다 그러면 뭐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기술을 하는 것이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약 70%에서 80% 정도는 과제를 하면서 이미 이제 공동연구 업체라든지 그 수요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 가까운 경우는 이제 사업화 조직에서 마케팅 그런 연구부서 통해서 희망 기술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기술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타겟 마케팅, 매스 마케팅 쭉 해서 업체 선정되고 가격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업체 사업화하는 지원까지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게 이제는 대략적인 기술 이전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자 주도형이 예전에는 많았다면 점점 이제 이 TLO 주도형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수요처가 정해져 가지고 신속하게 기술 이전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 TLO 주도형의 장점은 이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요. 고객 니즈랑 좀 맞춤형으로 기술 이전을 뭐 추가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은 파티셔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업체한테 필요한 최적화된 기술로 이게 손을 봐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마케팅 이전 프로세스가 저희가 고민하는 건 업체가 필요한 기술이 뭐냐, 또 우리 기술이 꼭 필요한 업체는 그럼 어디냐, 우리 기술은 업체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진짜 충족하고 있느냐, 또 업체의 사업화 계획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그리고 기술 이전 업체가 이제 제품화 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 애트리가 어떤 지원들을 해주면 업체가 과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애트리의 고민이고요. 고객들은 자기네가 이제 신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에 적합한 기술이 혹시 정부에 없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럼 애트리 쪽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데 그 기술이 과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말로 충족하고 있는 기술이냐,
또 우리의 자금 사정이나 시장 진입 전략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계약 조건이 최선의 계약 조건이냐,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도 우리는 사업화 그런 또 자금 이런 것들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트랙은 없느냐. 이게 이제 고객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트시켜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이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검증 제도라는 건데요.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는 것들은 그 연구부서에서 그 결과물을 저희는 큐마크 제도라는 걸 통해서 결과를 냈으면 그 결과가 정말 그 제대로 작동하는 기술인지를 내부적으로 이제 큐마크라는 걸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도 기술 이전 신청이 오면 그 너네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게 맞다 하면 이제 계약 체결에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료 제도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그 비영리 기관은 계약 자율로 그냥 자유롭게 협상하게 돼 있죠. 근데 저희가 보면 그러면 연 350건 되는 기술을 그럼 업체들이랑 어떤 기준으로 일일이 협상을 하면서 기술료 조건을 정할 것이냐가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기술료 산정의 표준 조건을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그 영리기관이 정부에다 납부하는 기술료 조건이랑 저희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일시납했을 때 40% 감면하는 것까지도 적용한 그 기술료 조건으로 해서 정액 기술료 방식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경상 기술료 방식도 운영하고 있고요. 요건 업체가 정부에다 내는 기술료 조건을 그대로 저희도 준용을 해서 그렇게 투입 연구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단지 그냥 표준 조건일 뿐이고 업체랑 협상을 하면서 이 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술료 방식도 저희가 정액 기술료 방식과 경상 기술료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 기술료 방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네 매출이 노출되고 나중에 그걸로 계속 기술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정액 기술료로 내려고 하고, 오히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료 옵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그 매출 정률 사용료 부분을 그 나중에 이제 사업화에 성공하면 더 내는 걸로 이제는 옵션을 걸어놓고 처음에 내는 착수 기본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건 애트리가 이걸 하고 있어서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옵션제로 하면 그 업체는 그 계약을 할 때 이런 상용화 추진 계획서 같은 걸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가져다가 이러이러하게 사업화 목표를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을 할 것이고 매년 매출이 이렇게 예상되고 그 매출이 발생하면 로얄티를 이렇게 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이 계획서에 대해서 애트리가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옵션제를 통해서 기술료를 절반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기초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지금 다 통상실시권이 사실 원칙인데, 그러면 이제 업체에 따라서는 그 이 통상실시권이 아니라 사실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가져가고자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외적으로는 이제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지금 국연사 규정이 이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든 정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이제 참여영리 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30%, 40% 이렇게 일시납하면 40% 감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비영리 기관으로서 저희 애트리는 이 규정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참여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영리 기업은 아니지만 요 부분은 좀 사실상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면이 저희는 뭐 일단 참여 기업이 기술료 부분 납부하는 게 뭐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 어렵다면 적어도 그 규정에 충실하게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하고 나서 그 기술을 참여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만 내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규정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자기가 출연금을 지원받은 거에 그 의무적으로 10%, 30%, 4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실시하든지 실시하지 않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영리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규정상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그 기술 실시를 포기한다든지 처음부터 이게 기술 실시 목적이 아니라 뭐 그 영리기업이 무조건 기술 실시하려고만 과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나중에 그 수요처가 되기 때문에 뭐 테스트베드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기술료 조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가지고 그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좀 경직된 기술료 조건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성과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제 베이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50% 이상에서 이제 과제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10% 이상은 기술 이전 사업화 경비 또 뭐 지재권 비용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국연사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봤냐면 그 비록 과제 참여자가 아니지만 기술의 사상적 창작에 기여한 뭐 특허 발명자라든지 또 아니면 그 연구실도 한쪽에서 과제 수행을 하지만 옆방에서 다른 유사한 과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 과제 쪽에 아이디어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돼야지 개방적 융합 이런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라는 과제에서 기술료가 나왔으면 그건 A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료를 배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를 엄청 많이 받는데 감사에서 나오면 항상 보는 것이 돈 준 사람이 과제 참여자인지 아닌지 그거 참여연구원 그거 목록 봐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제에다가 어떤 기여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개방, 융합 연구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저해가 된다라는 거죠. 또 기술 이전이라는 게 과연 그런 과제 베이스로 이루어지냐? 전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지 기술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그 과제에서 일부만 기술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제의 결과물을 업체 수요에 맞게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이 이전되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영리기업이 그 참여기업이 그 전담기관에다 내는 기술료는 당연히 과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과제에 참여한 뭐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더 이상 지금처럼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범위를 넓혀서 융합 개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냐면 작년에 그 미래부에서 국연사 규정에 그 입법 예고에 나왔다가 취소된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술료의 20%를 정부에다가 반납해라. 예전에 있었던 게 폐지됐었죠. 근데 작년 그 국연사 규정에 입법 예고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에 미래부랑 힘겹게 싸워가지고 그 부분을 입법 예고에서는 당장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실행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 다시 이번에는 미래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그걸 부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미래부랑 기재부랑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걸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00원의 기술료가 들어오면 50원은 과제 참여한 사람들 보상금 주고 10% 사업화 경비 쓰고 뭐 5% 이상 지재권 비용 쓰고 그 기여자 보상금이 1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쓰고 20%는 또 정부 반납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남는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이게 50%가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학교는 진짜 80%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진짜 20% 정부 주고 보상금 80% 주면 진짜 한 푼도 안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R&D 이쪽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업체에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사업화 지원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그 내 사업화 조직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이 사실은 기술료를 쓰고 남은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이런 부분이 다 혜택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점점 정부에서 기금이 부족하다는 걸로 해서 20%를 여기서 뚝 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R&D의 선순환 구조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이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가 점점 더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20%를 지금 정부 반납하고자 하는 기재부, 미래부의 그런 입장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